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한국시장 뜨거웠습니다. 비록 기관, 외국인 선호, 대형주, 삼성전자 위주의 상승이었지만 조만간 박스피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 때문인데, 월가 자본 트럼프를 버린 것인가? 우리 토마스르 선생님 일주일 정리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사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유효성 90% 뉴스, 이게 시장 전체를 이끌었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도 되겠죠? 네, 그 화이자 백신 그 개발 소식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죠. 예. 그런데, 들었다가 또 네. 한 번 내렸다가 예. 또 다시 또 들었다가. 그런데 이제 먼저 제가 아예 일주일 동안에 요일별로 제가 선생님께 네네. 증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 얹어 드렸는데, 그거 말씀 이제 드리기 전에 예. 네네. 유효성이 90%이지만 실제로 임상 실험 대상자가 94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 숫자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게 네. 시장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폭발적인 반응을 할 만큼 정말 큰 게 재료인지 그것부터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샘플링에서 좀 작은 숫자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신뢰를 100% 안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백신을 섭씨 70도 이하에서 저장하고 운반하고 그 로지스틱까지 예. 그걸 해야 되는, 그게 실제 현장에서 실제 이 병원이나 이런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그게 잘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신 맞고 그 유효성 기간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게 길질 않답니다, 또 이게. 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 회의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 목마른 이 심정에서 뭔가 하나 나타나니까 시장은 환호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인간의 이 역사에서 보면, 특히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역사를 보면, 기업이 부자가 되려는 그 욕구가 결국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해석한다면, 결국 이번 코로나도 같은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것만 해결하면 완전히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예. 지금 사실 예년 같으면 연말 상승 랠리가 펼쳐질 그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지금 증시가 지금 날로 확산돼가는 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연말 상승 랠리를 못 펼치고 있는 이때, 이 투심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딱 한 송이의 그 장미꽃을 보고 거기다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유한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일단 그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뭔가 한번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을 건데, 그게 언제일 것이냐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던 투심들이 이거다 하고 확 달려들었던 그런 모멘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앞에서 먼저 제가 부탁드린 대로 지난주 요일별로 선생님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난 한 주간 전체를 보면은 진짜 롤러코스터가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었죠. 제가 보통 이제 아침에 6시 한 40분 정도에 알람 해놓고 깨어나거든요, 잠에서. 예. 근데 그 전날 아시아 증시 그 선물 시장에서 잠들기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미국 그 선물이. 근데 아침에 6시 40분에 눈을 탁
떠서 딱 보니까 선물 지수가 다우 선물 지수가 1,400포인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 그 시간을 찍어봤더니까 바로 직전에 나온 뭔가 뭐 큰 뉴스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5분, 10분 그 이내에 뭔가 터져서 그때부터 그냥 수직으로 올라왔는데 제 눈앞에서 선물 지수가 다우가 1,300 찍었다, 1,400 찍었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뉴스를 뒤져봤는데 뉴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장 뭐 급한 마음에 이게 뭔가 뭐 트럼프가 사망했다든지 뭔 대형 뭐 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재빨리 일단은 뭐 그거는 뉴스는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재빨리 우리 회원들에게 이제 공지를 올렸어요. 지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라. 그리고 숏을 쳐라. 네, 그렇게 했어요. 아, 이거 그리고 좀 의외인데요. 네, 뭔가 하여튼 대형 사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올라도 너무 일시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런 이제 촉이 있어갖고 하여튼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숏을 쳐라.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화이저의 그 백신 그 개발 성공 뉴스가 뜬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하여튼 한 장 중반까지는 진짜 초조했었어요. 뭐 거의 다우존스가 그 1200에서 1300 거기서 계속 상승해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빠지다가 오후로 가면서 이 전문가들 한두 명씩 나타나서 이거는 좀 100% 신뢰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서 오후로 갈수록 쭉 빠져갖고 800포인트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날에, 월요일 날에. 근데 화요일 날에 되는데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화이저 백신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이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요일은 다시 급락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SPX 기준으로 해갖고 3,520까지 내려달려요. 네. 네. 그러다가 수요일 날 다시 이제 회복을 했어요. 3,580까지 회복을 했는데 목요일 날에 또 내려가요. 이제 목요일 날에 뭔 일이 있었냐 이러면은 그 파월 의장이 그 뭐죠? 유럽 그 22 예, 통화정책 버추얼 컨퍼런스를 해가고 예. 유럽 그 이제 은행 총재 예. 하고 이제 네, 버추얼 폰 컨퍼런스 했는데 거기서 이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경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빨리 의회에서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안 나오면은 미국의 그 경제나 정치가 하방 위험이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또 그 같은 시간에 바이든 당선자가 상원 원내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게 돼요. 네. 이제 했는데 거기서 부양책을 협의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장 반응이 없다가 오후로 갈수록 밀리다가 끝내는 S&P로 3,520까지 이제 쫙 밀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목요일 날에 바이든 당선자와 그 매치 맥코넬 그 공화당 상원 대표 간에 부양책 협의할 때는 시장이 반응을 안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 안 했어요. 예. 근데 금요일 오면서 이게 완전히 또 뒤바뀌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펠로시 의장이 이제 그 하원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화당 그 미치 맥코넬을 상대로 해갖고 우리 스timulus 패키지 빨리 또 다시 톡해보자. 응? 그런데 이제 또 미치 맥코넬은 또 기자들 앞에서 뭐 펠로시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스몰러 패키지 이것을 이제 계속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 큰 거는 할 생각이 없다. 예.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시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 정도까지. 근데 정오쯤에 무슨 루머가 터져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에게 아주 핵심 이너서클에게 귀띔을 하기를 내가 2024년에 출마 다시 할 거야. 이런 루머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뒤집어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증시가 상당히 모멘텀을 갖고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꼭 트럼프 이 루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걸로 꼭 뭐 다 탓으로 돌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증시에 현재 꽉 물려있는 그 부정적인 그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예선 불복이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어지는 형국. 거기서 이제 증시가 모멘텀을 타고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각 매체들은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은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지금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날에 스티뮬러스 바이든 당선자와 그 미치 맥코넬 톡할 때는 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에는 상승을 하고 이게 뭐 이유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톡은 톡대로 가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해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당선자로서 그 정권 인수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타내고 각종 그 정보나 국방이나 모든 그 각 부서의 그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점이 미국 국무부에서 당선을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국무부에서 그걸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바이든이 당선으로 확정이 되면은 나는 2024년에 다시 출마할 거야.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루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전통 가치주 그쪽 중심의 주식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하루. 그래서 그렇게 한 주를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끝난 장이 미국으로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네. 다우지수가 약 3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시황들이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뭐 14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락다운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금요일 아침에 멤버십 게시판에 의미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백신이 앞장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에 한다는 얘기는 이거 재료가 아니라 그냥 하락한 데에 따라서 해석한 뿐이고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즉시 뭐 포지션을 교체하거나 매수할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고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대로 금요일 날은 또 미국의 확진자 수가 전날은 14만 명이었지만 금요일은 또 15만 명이었잖아요. 네, 더 늘어났어요. 네, 더 늘어났지만 오늘은 또 비대면 주식 위주로 토요일 날 새벽에 다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네네. 최근 2주, 3주간 계속 보면 그 대선 이제 그때 우리 최악이에서 최선을 보면 증시는 그 악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우상향 하겠다. 왜? 그냥 백신이든 뭐든 유동성이든 뭐든 어떤 경우인지는 뭐 여러 가지 조합이 합쳐지겠지만 일단은 상승하는 이 속도, 가속도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예. 월요일 날 화이저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네. 그 뉴스가 터지면서 미국 증시로 유입된 그 자금이 사상 최대라고 그래요. 그 위클리 베이스로 볼 때 예. 45빌리언 달러가 그 일주일간에 미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금이 일단은 들어왔는데 어디를 투자할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신랄 같은 희망.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폭등으로 이제 장마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선생님과 제가 가끔씩 언급했던 지난 1년간 증시 방향성 예측에 뭐 항상 다 맞았더니 탐리가 그
화이자 백신 소식과 함께 이제 수요일 날 CNB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그냥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큰, 이 롱마켓에서 베이비 스텝일 뿐이다. 즉, 연말까지도 S&P 500 기준으로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강세장을 예측을 했죠. 네네. 그 내용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증시를 예측하는데 가장 지금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월가의 그 전문가인데,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방향을 잃고 불안정하면은 그 CNBC에서 네. 탐내 씨를 불러다가 이제 통화를 하고 화상 화면으로 이제 톡하죠. 하는데 하여튼 그 길잡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 전체에서. 네. 그런데 근데 그분 얘기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이제 전통 가치주는 눌려 있고 기술주는 많이 상승했는데 만일에 백신이 나오거나 코로나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눌려 있던 그 전통 가치주, 예. 그러니까 다우지수나 러셀 2000 지수 같은 거, 뭐 뱅크스, 그다음 크루즈, 호텔 뭐 이런 것들이 기술주가 그동안에 한 지금 3월 그 이후로 지금 한 40% 지금 상승해 왔잖아요. 예. 그 정도의 비율로 전통 가치주도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로 포텐셜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백신에서 좋은 소식이 오고 아니면은 코로나 숫자가 조금 이게 커브 자체가 플래티닝하는 그런 시점에 오면은 이 집 바깥 주식들이 폭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해 왔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오늘인가 어젠가 또 나와갖고 예. 그 증시의 그 공포지수 VIX가 20 이하가 되면은 전형적인 불마켓이다. 이제 불마켓으로 이제 가는 거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상당히 좀 낙관적인 그런 이제 의견을 피했죠. 근데 그분은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이 증시 부정론자들은 뭐 미국 경제 더블딥으로 간다, 증시 폭락한다 뭐 이렇게 해도 항상 그분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잠시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증시는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늘 길 안내를 잘해주고 있죠. 솔직히 이렇게 가만 보면 이분이 지난 1년간 증시 예측의 이 거의 정확성을 보면 이 탐리 이분이 한국계가 아니라 유색 백인 인종이었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영웅시될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네. 사실 뭐 지난 레이달리오나 어쩌고 그 사람들이 진짜 동양계나 유색인종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을 대서특필 해줬을까? 사실 그거 의문입니다. 맞아요. 네, 레이달리오 말씀하셔서 갖고 제가 한번 그 읽어본 기사가 지금 3월 1일 그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레이달리오 그 펀드가 한 20% 손실 났대요. 이런 장에. 네. 숏을 많이 쳤나 봅니다. 사실은 2019년에는 그분이 아주 그 월가 그 헤지펀드 큰 손 중에서 위너였거든요. 예. 가장 성공한 그 사례였는데 올해는 상당히 좀 대처가. 그래서 이 방송 인터뷰를 보면은 그분 그 뷰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때 좋은 또 이제 증시가 다음 주에 충분히 좋게 반응할 재료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당선자 측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옐렌 전 페드 의장을 고려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바이든 측 민주당 측에서 가장 급진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샌더스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인데 시장에서는 혹시 엘리자베스 이 워렌 상원의원이 재무장관이 되면 충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옐런 의장의 재무장관 고려 이 뉴스 빅뉴스 대형 호재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아직은 뭐 그 후보로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지금 뭐 인선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좁혀지는 그 초이스 안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워런 엘리자베스는 사실 그 대선 전에는 그 재무장관 후보에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당선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아마 시장을 걱정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원래는 사실은 그 바이든 당선자는 좀 온건한 그 민주당파고 샌더스나 그 워런. 워런 엘리자베스는 좀 급진파에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좀 중립적인 바이든 당선자가 조금 거리두기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옐런 그분을 재무장관을 안 찾는다 그러면은 그분이 전에 그 연준 의장으로 재임할 때 보여줬던 그 긍정적이고 친시장적인 그런 뷰를 갖고 재무장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증시에 아마 크게 도움될 수도 있죠. 예. 결국 지난 제가 11월 7일에 멤버십 게시판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월가는 트럼프를 버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무슨 근거에서 그랬냐면 트럼프가 뭐 강한 뭐 부정적인 즉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하는 이런 발언이 나와서 뭐 소송한다라고 할 때마다 증시는 거꾸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주 목요일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관련 기업 뭐 30개 뭐 거래 금지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과거 같으면은 그런 정도의 뉴스는 상당히 큰 하락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과 반대로 지금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측에서는 시장이 걱정하는, 즉 월가에서 걱정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월가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옐런 의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월가 자본과 바이든 이 부분에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을 좋게 상승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커넥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이번 그 대선에서 보면은 월가의 그 자본가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정치 그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도 쉽게 저버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1월 20일 안에 백악관 방을 비우고 떠날 거냐 아닐 거냐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네. 근데 금요일날 그 저녁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 내용은 주로 이제 백신이 곧 나올 건데 이 백신의 그 공급, 디스트리뷰션 이것은 행정부가 내가 있을 건지 다음 누가 백악관에 주인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딱 단서를 다루면서 될지 모르지만은 백악관 주도로 디스트리뷰션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서 뉴욕주는 맨 마지막일 것이다 이런 얘기 보이던데요 뉴스에서. 네,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만 보면은 곧 백신이 이 공급 자체가 곧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끝까지 그 기자회견을 다 들어보면은 뭐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이번 연말쯤 아니면은 내년 뭐 2월, 4월쯤에 공급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정을 조금 묶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국방장관을 해임했잖아요. 그죠? 예. 며칠 전에. 네.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래갖고 그냥 바로 그냥 날려버렸죠. 이러면서 이제 또 어제는 이제 중국에게 공산당 그 정권 그 관련 이제 기업 미국 기업들의 그 투자 금지 또 발표하고. 이제 그런데 이 지금까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했는데 그 큰 나라 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 낮에 보니까 금요일 날 낮에 보니까 중국 정부가 바이든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의 그 중국 기업들 투자 금지 거기에 열받아서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죠.
지금 인터뷰하는 시간으로부터 예. 내일 하루 예. 뒤 토요일 날 낮 12시에 미국 워싱턴 DC 그 수도죠. 거기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행진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 인터뷰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집회, 그 광고, 그 전단 이런 걸 리트윗을 많이 이렇게 쭉 해놓고 하여튼 하는데 제가 볼 때 만일에 토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그 100만 명의 군중 집회 이것이 평화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만일 이것이 유혈 충돌로 번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돌아오는 월요일 날 증시에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짠 이 하나의 스텝인가 그것도 지금 조금 의심하게 되는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겼고 지금 선거 부정으로 인해 갖고 이 승리를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계속적인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하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 이 미국의 그 도박사들 있잖아요. 예. 여기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제2기 트럼프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기에 베팅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뭐 가능성은 작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는 그 전체 지금 그 미국 헌법적 테두리나 그 지금 남아있는 시간 그 타임 프레임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당선자의 모든 그 정권 이양 수순을 밟으라고 하는 압력이 지금 엄청 거센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짝도 꼼짝 안 하고 움직이고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100만 명 군중 집회 이것을 뒤에서 부추기고 어쩌면은 연단이 올라가서 마이크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전략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도 증시의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 선거 이 일정을 보면요. 12월 8일이 선거인단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네. 선거인단이 확정이 돼서 이제 그 의회로 보내지는데 사실 12월 8일에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돼 버리면 모든 게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투표가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걸 현재 증시는 사실 결국 트럼프가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정말 이제 시장에서 뭐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일정이 12월 8일에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선거인단 그 집계 숫자로 보고 이제 뭐 일단 그 숫자로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가능성은 0%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바이든 당선을 확정 고시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당선자는 이제 그 정권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거기에 국가에서 예산을 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각 국가의 그 부서마다 브리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른팔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뭐 미동도 안 하고 오히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슨 소리냐?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상들에게 바이든 당선을 축하한다는 그 정상들에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도 날리고. 네. 이거 지금 저기 뭐 중국이나 소련, 뭐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미국 자본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뭐 성지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네. 완전히 민주주의 그 자체가 지금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좀 그 친시장적인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어도 일단은 선거는 끝났고 누가 봐도 이 선거는 좀 공정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진짜 원한다 그러면 2024년에 깨끗하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면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 확정일자까지 시간이 있으니 진짜 일부 신문에서 그 예상하는 대로 그 바이든과의 흥정 12월 8일까지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니들 이 불확실성이 힘들어지니까 그때까지 나 버틸 수 있어. 내가 이래이런 필요하니까 양보해줘. 뭐 이런 일종의 플리바겐을 원하는 속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가의 그 월가나 이제 국가안보팀들에서는 2000 몇 년이죠? 그 전에 그 911 테러 터졌을 때 그 2011년. 직전에 이제 네. 엘고어 후보하고 그 서로 플로리다. 이제 서로 예. 그 선거 결과에 다툼하는 바람에 정권 인수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서둘러 이제 정권을 잡았죠. 네. 그 와중에서 국가 안보 이 전체에 대해서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 테러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미뤄질수록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국가 CIA라든가 FBI라든가 각종 이제 국토안보부 이런 이 국방에 관해서 이 브리핑을 빨리 받고 이걸 접수를 하고 인수가 스무스하게 돼야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월가 자본들이 트럼프를 무시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일단 계속 되어야 시장이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정치적인 일정과 연관이 돼 있으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12월 8일을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때 선거인당이 확정이 되는지 아닌지 그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당연히 12월 8일 이전에 증시는 그것을 반영을 하겠지만 이제 일단 그 부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상원 그 의원 선거 있잖아요. 1월 5일에 지금 예. 네, 48대 50으로 지금 공화당이 50석을 채웠어요. 예. 그래서 그 조지아의 남은 2석 이것을 민주당이 다 이겨야만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공화당이 지금 현재 50석, 그래서 조지아의 상원 의원 선거에서 반반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작은 것으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조금 이제 그런 이제 그제 반영돼서 이제 요 최근에 증시가 그렇게 환영 못했었죠. 근데 그 상원 즉 조지아주의 2개 선거구, 한 개는 이제 중도 사퇴한 그 의원이 있는데, 한 개는 민주당이 뭐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하나는 공화당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하여튼 뭐, 지금 그 이후의 분위기는 또 달라졌으니까, 뭐,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니까, 지난주 그 시장에서 얻은 힌트로 다음 주를 생각해보는 시간. 토마스 선생님, 다음 주 뭐 분석과 그 예측 부탁드립니다. 예, 그 탐리 씨가 지금 예측하기는, 전망하기는, 올해 연말까지 S&P 500 인덱스가 3,700 내지 3,750. 요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그 확진자 수는 진짜 겁나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제 15만 명 찍었고, 다음 주 되면은 뭐 16만 명도 나오고 20만 명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뉴욕시는 뭐 락다운하고, 학교 이제 휴교령 내린다고 그러고, 또 각 주에서도 지금
여기 현재 수치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락다운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자의 그 방역 보좌관, 그분도 지금 좀 아프겠지만은 4주 내지 6주 락다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스프레드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S&P 수준으로 볼 때 단기적인 고점이 와 있고, 거기다가 다음 주에 코로나 숫자가 더 확산된다고 그러고 각 주정부나 시에서 락다운 수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증시는 다시 한번 또 하락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유념해 가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뭐 결론 내셔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주지사들이나 그 각 대도시의 그 시장들은 지금 15만 명, 이게 지금 참을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서 16만 명, 17만 명, 20만 명 올라가면은 부분적인 락다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내년 성장률은 약 5.3%, 대단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은 그때 가기 전에 우리는 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미는 게 마스크를 써라, 마스크를 사용하자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마스크 사용이 조금만 그 바이든 후보, 민주당 이 정부의 주도로 진행이 되면 이 확진자 숫자도 조만간 뭐 피크를 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사실은 그 바이든 당선자가 1월 20일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이 맨데이트를 명령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당선자 입장이잖아요, 그냥. 네. 그냥 권고만 할 뿐이죠.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이게 뭐랄까 그 뭐죠? 그게 없어요. 강제성이.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바이든 당선자가 마스크 강제로 하자 이러니까 공화당 주지사들이 우리는 거기 안 따를 것이다 반발하거든요. 이게 아직은 이제 명령이 안 먹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1월 20일 전까지는 이런 혼란의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혼란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분 생각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고, 하여튼 뭐 뉴욕타임스 그 분석글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순간 각종 그 소송에 휘말려가고 검찰의 기소될 확률이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사업도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다 안 되는 사업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은행에서 그 채권 대출금 갚아야 되는 거, 대출 갚아야 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략 재산이 한 반 정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떠나는 순간 초라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버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 트럼프 언론의 선봉이 뉴욕타임스잖아요. 뉴욕타임스는 하여튼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매체가 그러는데 연방검찰에서 이제 기소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셀프 사면이 되는데 지방검찰에서 하는 거는 사면이 안 된답니다. 그게 뉴욕주에서 가장 좀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백신도 뉴욕주를 이렇게 맨 나중에 줄 거야 이러는 건가요? 네.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까지 하고 참. 네. 오늘도 벌써 40분이 다 됐네요. 선생님 벌써 이제 자정이 다 가까워올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한 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예. 백신,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그리고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12월 8일 미국 선거인단 확정,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 증시 불확실성, 그 부분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상승미소가 계속 그 가능성, 변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